짧아. 아, 걷다 아직 안 흔들어갈 때 그거.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형 여기다 그냥. 야, 멋있다. 죽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화이팅! 내가 찍어줄래, 내가 찍어줄게. 아유, 뭐 해간 선후배 길이라고 말이야. 우리 최장기 회장은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좀 내려. 좀 내려. 조금 내려. 아, 그래.
나는 3사 팬이니까 옛날부터. 감사합니다. 신기훈, 예. 조용이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만 이제 들어오는 식사를 하면서 왔어, 야. 좀 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볼 행사본부 책임 권영철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방송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뒷발을 들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앞에 공연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날은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은 4분 전인데 자리에 전부 다 착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1월 15일 정권교체 광화문 정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그대로 서신 채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유 일파만파 회장님께서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참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3월 9일 자유우파 대선 후보와 공산사회 전체주의의 맹신자 이재명과의 한판 승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싸움임에 분명합니다마는 저는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자유우파 대선 후보가 승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는 확신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날까지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의 고화를 막론하고 내가 경험이 많은 척, 내가 지혜로운 척, 내가 잘난 척하는 그런 꼰대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대신에 전체 무대를 조화스럽게 천칭을 하고 무대를 빛나게 하는 백댄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 발짝 더 우리가 바라는 목표 고지에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박수. 다음은 김택기 전군현 연합회장님의 자유민주주의 승리라는 연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연설하기 전에 우리 정군연합 회원들 단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올라오시죠. 예. 공사. 저기 육사도 한번 올라오시죠. 육사. 예. 언제 한번 좀 식사를 좀. 갑종장교도 한번 올라오시죠. 예. 됐다. 예. 마스크 좀 먹어. 됐어요, 얘네들은. 예, 갑종 올라오시죠. 해군 OCS. 해군 OCS 왔어요? 어디로? 깃발이 앞으시네. 우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는 9개 단체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군연합 구국동지연합회는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에 최선을 다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동 차려! 경례! 파이팅! 바로! 내려가자. 회장님 잘 나오셨네요. 오셨어요. 당연히 나오죠. 제가 나오지. 나오는 거는
부정이. 저는 하나하나 나와요. 그래요? 행사를 하나하나 나오는데 안전을 야 김학일, 야 너는 나는 못 본 차고 가냐? 아이고. 어? 같이 그만 있는 거 한번 되지. 찍어봐. 그래. 존경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정군연합 회원 각 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걸린 공산사회주의 혁명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수령 세력 간의 총성 없는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있는 의식 있는 우리 애국민들은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를 위해 책임의식을 견지하며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며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행동하는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종북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기만적인 평화쇼와 한반도 비핵화쇼를 연출하며 부정선거 카르텔을 동원하여 지난 3차례 선거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쟁취했으며 그 결과 입법, 사법,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선거위원회와 언론 매체를 장악한 상태에서 반헌법적, 반동맹, 반민생, 반국가안보적인 이적 정책들을 강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친미 보수 정권 탄핵 전쟁에 이은 3차례 선거를 통한 체제 전쟁 4연패의 교훈과 월남, 아프간, 베네수엘라의 망국의 교훈을 되새겨 경각심으로 무장하고 행동하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수호를 위해 정권 교체라는 국가적, 국민적 시대 요구에 따라 우리와 국가 간, 안보 간 이념을 같이 하는 우파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단일화된 대통령 후보는 다음과 같은 신념으로 공정과 정의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모 단체가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 튼튼한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확실한 힘이다. 동맹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의를 다질 수 있는 대통령, 안보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 전략을 필수로 한다. 강력한 국방 역량을 구현할 대통령, 한반도 자유통일은 냉전을 종식시키고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기름을 아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관을 견지한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 후보를 우리는 선출해야 됩니다. 엊그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원점 선제 타격을 하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SNS에 글러있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후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이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 후보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후원해야 됩니다. 끝으로
지난 수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던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제가 선창을 하면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뭉쳐 싸워 이기자. 감사합니다. 멸공.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국 가수 이면희 가수 올라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 가수 이면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와 깃발 높이 들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 함성 5초간 실시! 함성 발사! 소리 질러!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함성 발사! 소리 질러! 네, 애국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대장동 듣고 봐라! 듣고 봐라! 듣고 봐라! 듣고 봐라! 듣고 봐라! 듣고 봐라! 네, 깃발 높이 손목 위로! 네, 태극 세력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작곡 작사한 대한의 아들 딸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 발사! 오늘도 대한의 딸 애국 깃발 휘날리며 애국가 부르리 산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자유대한 지키리 대한의 태극 깃발 나의 중국이여 영원하리 우리의 자유 위에 하나로 우리 함께 나가자 하오 나의 자유 대하나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하오 나의 자유 대하나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태극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의 아들 태극 깃발 휘날리며 자유대한 지키리 대한의 태극 깃발 나의 조국이여 영원하리 우리의 자유 위에 하나로 우리 함께 나가자 하오 나의 자유 대하나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하오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오호 나의 자유대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하나 여러분 함성 발사 소리지어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아주킴이 고교연합의 한 뿌리를 둔 자유정의연합의 대변인실장이신 이용진 동지가 올라와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용진 동지 앞으로 나오세요. 별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선배, 동료, 일반 내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온전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이 변해야,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될 국민들이 어떻게 정가 사범에, 폐륜에, 쌍욕에, 불륜에, 사기에 이런 자를 40%가 지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신 있는 국민입니까? 야와 연을 떠났습니다. 이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적어도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정가 사범에, 불륜에, 쌍욕에, 사기에, 싸움꾼에 이런 사람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나라, 이런 자를 후보로 내놓는 정당, 이런 새끼를 지지하는 국민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생각에 힘이 없습니다. 생각에 근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숙고하는 힘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나라의 100년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쓰레기 양아치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놓고 이거를 흥정을 하고 표달라고 하는 그 작자들을 우리는 용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단호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후배들, 친구들, 동료들 다 여러분 정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옛날에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래야 산다. 생각하면은 씨알이 되지만 생각을 못하면 쭉쭉이밖에 못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쭉쭉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쭉쭉입니까? 씨알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씨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양아치, 정과자, 쓰레기는 정치판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이거를 척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의 출발이고 문제의 시작이고 문제의 제기답니다. 여러분 29살에 새끼손가락을 단지를 하고 시리주 바닥에서 시장 바닥에서 사과 개짝을 올려놓고 연설하신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데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나라가 없어지는데도 불만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매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완용이만 매운거냐? 전부 다 침묵하는 다수, 말없는 다수,
국영군이 전부 다 명군에 속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상황도 나라가 지금 진짜 벽척간도에 섰습니다. 눈알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절박한 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론 한마디 말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고 길을 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찬란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출산파 자식들은 반드시 적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후보를 앞으로의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 길에 모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션을 하게 모션. 자, 이재명 하면은 노, 이재명 하면 노, 자유민주 하면 예스 하시겠죠? 자, 이재명 노, 다시 이재명 노, 이재명 노, 이재명 노, 자유민주 예스, 자유민주 예스, 자유민주 예스. 더 경청해 주시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감사합니다. 이용진 동지께 박수! 박수! 다음은 오늘 집회하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가 행진을 해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영선 애국가수의 노래를 한 곡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노래로 애국하는 김영선입니다. 네,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로하는 노래 먼저 불러드릴게요. 대한민국 어게인 해야죠? 네. 다 마찬가지죠. 이 땅의 자유는 어디에 진실과 정의는 어디에 태극기 들고서 뜨거웠던 지난날 목소리 높여 자유 6년 세월이 지나가 비가 흘러도 외치리라 거짓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대한의 정의 위해 힘겨웠었던 그날들 진실 부르짖는 동지의 항상 끝까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혁명하게 가자 다시 서는 대한의 정의여 진실성을 그대로
밝은 희망 자유혁명 영원한 천사복음에 하느님 함께하소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함께합시다. 대한민국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의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의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회조리 이끌려 불순간 정이 드는 산발은 우리의 마음속의 희망이 그렇게 꿈을 주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눌 수 있고 자는 것은 무엇인가 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는 이 강산을 바라보는 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시간 우뚝 쏙쏙 넘쳐는 기름진 농가가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정화를 잃어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눌 수 있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뗄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바라보는 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국 영원토록 그것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원조시며 지금도 새로운 한국을 위한 운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서경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랑의 나눔 이사장으로 지난 한 5개월 동안 기독교 나눔 운동에 아주 올인을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정권 교체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러면 천추의 한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요새는 애국 운동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57%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우파의 분열 때문에 정권 교체를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김종인을 제치고 이준석을 누르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 체제가 정비가 되면서 상당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실망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쪼잔한 운동만 하고 있느냐, 좀 성숙하고 의연하고 좀 감동이 되는 그런 선거운동, 나라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은 왜 하지 못하나 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분이 이제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후보를 교체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모든 정치인, 거의 모든 시민단체장들이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닦아내리는 우파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참 속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씨입니다. 정규재 씨는 사실은 우파 운동의 공로자이지만은 그분은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원래 문재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맞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연한 행보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결국은 우리 국민이 그분을 야당 대선 후보로 택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과 결연히 맞섰을 때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죄는 국민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옥 보낸 죄를 문제 삼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정규재 씨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우파 정치인들은 제발 자기 정치를 그만두고 오로지 정권 교체만을 위해 힘을 쏟아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자기가 윤석열 비서실장이 돼서 모든 연출을 할 터이니 윤석열 후보는 연기만 잘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연기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김종인을 내친 일입니다. 이준석도 오죽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의했겠습니까? 이준석은 봐줘서 다시 살아나기도 했지만 이준석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는 탄핵당한 정치인이다. 홍준표 의원은 다행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정치가 앞서 있습니다. 홍 의원도 관전자 논평자가 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조원진, 김경재도 천하의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지금의 행보를 중단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는 분이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영주 변호사가 자유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고영주 변호사 당사 앞에서 제발 출마하지 말아라 하고 규탄 성명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고영주 변호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제가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도 통합을 주장하는 후보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 친구로 아주 열렬한 우파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안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우파가 너무 꼴통 우파로 비춰지면 그러면 그것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안철수 지지로 갈 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너무 꼴통 우파가 되면 안 됩니다. 중도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가? 왜 우리 국민의 57%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주사파 세력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우파들은 이 생각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갖는 문제 제기는 안철수 후보의 중도 통합론에는 이런 시대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시대정신을 얘기하면 이념 대결이라고 비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MB 정권이 중도 실용을 내걸면서 좌파와의 싸움을 피하는 바람에 오히려 좌파 세력을 더 키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MB 정권 때보다 더 좌파가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처럼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치하에서 주사파 정권의 거짓과 악행과 음모와 실패를 처절하게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병장에게 200만 원 봉급 주는 것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사파 척결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시대 정신이 분명한 후보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도 시대 정신이 분명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자식과 조카와 친척과 후배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십시다. 대한민국의 5대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이번에 반드시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도원 애국가수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친구하고 동급인 최도원입니다. 간첩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내려와가지고 그 어린 친구를 무자비하게 돌로 쳐 부시고 대한민국에 지나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들으세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새끼들이 북한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딴 게 없어요. 세 가지 단어 제가 외치면은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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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은 죽이자! 네, 이사입니다. 단일화 추진 국민연합 공동대표께서 말씀을 계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수년간 이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이렇게 추운 날 과거의 또 한파 속에서 줄기차게 문재인 퇴진과 이제는 3구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우리 목표 정권 교체를 통한 자유민주 질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고분분투 애쓰고 계십니다.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 단계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동력을 만들 가장 위대한 정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데 좌파 정권 이렇게 5년 또 그 이전에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북한 핵이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두둔하는 세력 가짜 평화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비슷하게 우리와 같이 궤적을 가져오다가 호주는 5만 달러까지 위대한 지금 불을 일구는 그러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효과를 끌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3만 달러에서
아직도 잘못된 정치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G5 국가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평가받는 5만 달러, 6만 달러의 부국이 되려면은 3월 9일 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이 좌파 정권 5년 참 신음하고 곰고 썩어서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조 시대에 도탄에 빠진 백성 등을 구하고자 우리 허군 선생이 400~500년 전에 이미 호민론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존중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일찍이 민주주의 사상보다 앞선 그러한 위대한 민중사상이 아니고 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잘못된 좌파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쓰는 위대한 호민론의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자유파의 민주주의를 쓰는 여러분들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을 하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기 역사가 이번 다가오는 3월 9일날 3구 대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우리 지도자를 세우는 위대한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앞서서도 선배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대선 후보가 단일화돼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안철수 씨도 당연히 자유파 정권을 만드는데 와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도 둘도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 잘못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저희처럼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외치는 세력들을 일부 세력들이 뭐 구군이 그러는데 참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좌파들 물러나라고 싸우고 이렇게 애써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한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수의 분열을 조장하고 보수의 탄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똘똘 뭉치는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통 보수 세력들이 한 표도 이탈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다 함께 위대한 정권교체 역사를 써야 하는 신성한 책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 보수 분열을 책동하는 세력들, 그리고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50일밖에 안 남은 이 순간부터는 하나도 둘도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위대한 역사를 쓰는 그러한 정권교체의 위대한 대업을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 분단국가의 멍해를 다 걷어내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런 기본적인 주축들을 놓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북녘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는 위대한 통일보국의 역사,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쓰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제, 이번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께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뇌물 사건 일으킨 수산업자 김태우가 아닙니다. 예. 앞에도 우리 박태우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태우라는 사람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여러 단체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서 미사일을 벌써 3번이나 쏘았습니다. 다 아시죠? 그 중에 2번은 소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 쏘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가지는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국제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애국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군사적 의미, 한마디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어망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방어는 소위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유낙하해서 내리꽂히는 공격 미사일을 말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런 방어망을 돌파하는 무기들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칸데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너무나 닮아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이 북한의 미사일은 정직하게 자유낙하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미사일 방어망은 사실 뚫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잠수함에서 쏘게 되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 어떤 거리에서 발사되는지를 속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가 뚫어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도미사일에 달려서 쏘아 올려져서 공중에서 분리가 돼서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날아오는 이런 무기도 있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비행기처럼 방향을 바꾸면서 날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음속 5배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은 무력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 실전 배치를 하고 있고 미국도 한 발 넣어줬습니다. 미국은 금년 중에 다크 이글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러시아,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극초음속 무기를 가지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뻥뻥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은 진실로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뻔합니다. 앞일은 뻔합니다. 한반도 남북한 군사 불균형은 더욱 나빠지고 북한의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더욱 정신없이 끌려다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적 함의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정치적 뜻이 의미가 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신년에 이렇게 미사일 돌발을 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포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종전선언 잘 아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공을 들여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종전선언이 되면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 사령부 이런 것들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 다 기억하시죠? 네. 예. 자,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은 뭐냐 하면요, 종전선언을 오케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국제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미국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무서운 함정이 있으므로 안 된다라고 외쳤고, 미국 하원에서 북한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된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미 좌파 한인단체와 관변단체들의 로비 활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전문가들이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한국의 좌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주한미군 나가라, 한미동맹 철퇴하라, 유엔사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협의에 응하고 있을 뿐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위안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고, 북한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관들, 좌파들을 위한 영혼 없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이 외교관들이 연일 거짓말을 했어요. 한미 간의 종전선언 합의가 거의 된 것처럼 떠벌렸어요. 그러나 진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돌아왔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바로 이 종전선언이 물 건너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이 확신이 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대못받기가 좌절된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 애국 세력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의 소견입니다. 그동안 저희 애국 세력들은 정말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후보가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게 경제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던 이 체제 안에서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좌파 주패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우파 후보가 등장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100% 들어맞는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가장 유망한 야당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우파분들은 아니야,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돼, 어디서 백말 타고 나타나는 흑기사가 등장할 수 있으니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열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우파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우파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몽땅 바꿀 수 없다면 정권이라도 교체하고 2년 후에는 몽땅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열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정권 교체도 해야 되지만 2년 후를 대비하는 자유우파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는 구호 세 가지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치고자 하는 구호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밝혀라 라고 외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라 라고 외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꾸자 라고 외칠 겁니다. 밝혀라 하는 것은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지금 대한민국 하늘이 북한 핵미사일 앞에 뻥뻥 뚫리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종전선언 가짜 평화쇼를 하지 말고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권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되면 차례차례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2년 후에도 오늘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즉 2년 후에도 우리가 자유우파 정통우파 정당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저 가짜 보수 가짜 우파 저 작당 야당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자유우파 국민들은 모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2년 후에도 지금처럼 분열돼 있고 지금처럼 무기력하다면 우리 그때가 되면 다 같이 날 잡아서 저 한강 다리에서 집회하십시다. 한강에서 모두 뛰어내리십시다.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한 번 외칠 때마다 세 번씩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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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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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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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